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이른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던 운전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길을 걷던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빨리 달리는 거 보면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신호등 건널 때 뒤에서 막 빠르게 달려오는. 보기는 재밌어 보입니다. 저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 위험한 것 같고. 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그 사고 통계에 따르면 17년도 8건, 18년도 13건, 19년도 14건, 20년도 34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의 원인은 뭐였나요? 그전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부분 연령 제한이나 면허 제한, 안전 수칙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관련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및 12월에 크게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5월 개정안의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지나치게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12월 다시 한번 개정이 되면서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안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네,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차도로 다닌다 하던가?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면허 있어야 탈 수 있다? 들은 적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벌금 낸다는. 뭘 지키지 않으면 예. 벌금 낸다 이렇게만 예. 들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안의 경우 크게 5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13세 이상이기만 하다면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그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동승자의 탑승이 금지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동승자의 탑승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는 안전모를 착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야간에 전조등, 미등 장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의 이용객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금정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계도와 단속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인데 여기로 오셔갖고 지금 오는 차하고 조금 사고 위험이 있고 이래서 최근에 5월 13일경에 도로교통법 또 개정이 됐거든요. 네, 헬멧 없이 타거나 막 이런 법이 되게 약했었는데 이 정도로 바꾸는 게 그래도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부터 면허증 소지자만 타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빨리 달리는 경우도 많고 좁은 길이나 인도에서 좀 위험하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는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안전모 잘 지켰지만 앞에 분 같은 경우는 안전모를 안 쓰고 도로교통법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단속되는 부분은 역시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헬멧 착용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뭐 면허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헬멧은 정확히 잘 몰랐어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헬멧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항목이 신설되어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신다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길거리 무단 방치와 무법 주차입니다. 진짜 신경 쓰였죠. 사람들 댕기는데 그걸 찾고. 여기 주차하시는 거예요? 아, 두 분 다. 주차 금지 구역이 거의 없어가지고 지도상에만 이렇게 아, 지도상에는? 주차 아무 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거의? 앱에서는 주차 가능 지역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시면 주차 구역이 보이시죠? 여기는 어떤 주차 구역일까요? 바로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방치되던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최초로 금정구가 설치한
주차 구역입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만 해도요. 지금 여기 한 곳, 건너편에 두 곳에서 총 3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 전역으로 학대 시행치, 킥보드 무단 방치,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날씨도 점점 더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휴석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이 관광지 등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6월 12일이면 계도 기간이 끝나고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안전수칙을 꼭 확인하시고 운행을 해주셔야 되고 운전과 똑같다고 생각하셔서 항상 주의 깊게 운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해서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자전거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요.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도로로 차도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도 통행은 금지되었고 보도 통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이를 끈 채로 보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행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헬멧도 쓰고 계시고 네. 인도하실 때는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타는 거고 법은 알아야지 이제 제 자신을 지키니까. 같이 좀 이렇게 하자라는 뭐 당부의 말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모든 차든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킥보드든 다 교차로에서는 속도 줄이자. 사람 지나갈 때 사람 우선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다니자. 네. 모두가 안전하게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선 스스로 안전규칙을 지켜주세요.